안녕하세요. 와이뉴스 이기자의 시사톡톡 시작하겠습니다. 이승현 고문위원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문님 저희도 그 네. 아이돌틱하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별로 안 좋은 것 안녕하세요. 저희는 같은데요. Y입니다. Y에서 어, 진행을 맡고 있는 이기자입니다. 뭐 이런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어때요? 전 반대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네. 출산 장려금 하신다고요? 네. 네. 출산 장려금과, 네. 그냥 그 정책 하나만 얘기하기보다는 네. 저출산과 관련된, 네.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네.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는데 네. 뭐, 맞춰가는 거죠. 네. 네. 2019년에 신설 변경된 지자체 주요 사업 중에서 뭐 교복이나 뭐 네. 농민수당 일단 이거 뭐 청년수당 이거는 일단은 논외로 하고 네. 출산 장려금을 보니까 네. 아마 청취자분들도 많이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 같아요. 옥천군이 셋째가 500만 원이고 예, 네. 거창군이 셋째가 2,050만 원이네요. 그다음에 경주시가 네. 넷째가 1,200만 원, 네. 청양군이 다섯째가 2천만 원, 성주군이 네. 제일 세요. 넷째가 2,520만 원이고요. 와우. 울진군이 1,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진짜 많네요. 그리고 이게 저도 이제 조금 찾아보면서 봤는데 워낙 지자체별로 다양하다 보니까 네. 네, 다 알기도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요? 그쵸. 네. 음, 아무래도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네. 더 이제 출산장려지원금의 규모도 더 큰 것 같기도 하고요. 음, 저도 좀 네. 찾아봤거든요. 네. 보니까 대한민국 출산율 현황이 네. 2018년 통계청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0.98명이래요. 네, 네. 네, 맞죠. 0.98명인데 이게 OECD 가입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 명도 안 1 되는 아래로 내려갔. 네. 네, 그런 수치이고요. 네. 또 보니까 그 네. 보건복지부하고 OECD하고 같이 조사를 한 결과를 좀 봤어요. 네. 보니까 우리나라가 독신 가정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뭐 가정 형태라고 보는 자녀와 부부로 구성된 가정은 2020년부터 쭉 해서 2045년까지 20% 아래로 내려가고요. 네. 독신 가정, 그러니까 1인 가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가정은 20% 넘게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날 거라고 이렇게 네. 보고를 하셨네요. 그쵸. 그리고 뭐 최근 또 기사를 보면은 네. 이제 자연 감소로 넘어가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 인구가. 감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한 해에 네. 사망자 숫자가 어 출생자의 수보다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지금은 네네. 3만 명 밑으로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사망자가 한 27,000 정도 되고 1년에요? 출생자가. 네. 네. 근데 인제 출생자가 25,500 뭐 이 정도였던 음, 걸로 기사에서 음,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네. 근데 인제 이게 점차 인제 출생자가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출생자가 27,000 정도 되고 네. 사망자가 25,000 정도 되는데 인제 그게 뒤집힐 거라는 거죠. 어, 역전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요? 인제 네, 사망자가 더 많아지고 출생자가 그거보다 적어진다는 거는 그냥 인구가 인제 감소로 들어간다는 어. 거죠. 네. 근데 뭐 요즘에 뭐 음. 현대의학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음. 되게 뭐 장수하면서 의학기술과 약품 뭐 이런 거 덕분에 그게. 더 오래 네. 산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이제는. 그거는 맞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연장되는 그 수준보다 인구가 감소하는 게 그만큼 더 우와우. 커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제가 어디서 예전에 기자분인가? KBS 네. 기자분이셨나? 아니, KBS가 아닐지도 몰라요. 네. 아닐지도 모르는데 어떤 네.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도 네. 이제 전문 강사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미래 세대에 가장 네. 음. 적합한 가구, 그러니까 주거 형태는 1인 가정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차피 식구가 있어도 얼굴 보기 너무 네.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때 음. 저희 유행했던 뭐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네, 수요일에 일찍 퇴근하고 뭐 이런 거. 네.
어쨌든 얘기가 좀 샌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런 네. 저출산 현상이 아주 심각하다. 네. 왜 아기를 낳기 힘들까요? 아무래도 뭐 가장 심플하게 일단 원인을 말해 본다면 네. 저도 인제 그런 흔히 말하는 인제 젊은 세대 음. 중에 한 명으로서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맞아.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어. 결혼을 하고 어. 심지어는 애를 낳냐. 음. 결혼까지는 뭐 파트너십으로 같이 간다 음. 쳐도 애는 내가 책임질 수 없을 것 음. 같다라고 하는 게 일단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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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저도 요거 이제 녹음하기 전에 사전 취재차 이제 여러 네. 기혼 여성분들 그러니까 네. 워킹맘 분들한테 좀 몇 말씀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 출산 장려금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어떤 분은 출산할 때 20만 원이었는데 요새는 50만 원이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올랐죠. 2배 더 오른 네. 거잖아요. 그래도 네. 출산율은 줄 거라고 본다. 음음.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차라리 출산 장려금보다 양육 수당이 쪼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하세요. 매달 10만 원씩 준다고 하네요. 네. 그건 당연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산 장려금은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뭐 하나의 정책이라거나 그렇게는 전혀 사실은 보지를 않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너무나도 일회적인 거잖아요, 지원이. 근데 네네. 애초에 만약에 이유 자체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낳아서 기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렇죠. 단지 그냥 이렇게 출산했을 시에 무슨 뭐 일회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만으로는 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인제 보장이 음. 이게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사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라리 인제 양육이라든지 이런 네. 쪽으로 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음. 근데 뭐 약간 정부에서 그걸 모르고 있느냐면 그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번이라고 하긴 벌써 2년 전이긴 한데 그 18년도 7 월인가? 그 정책을 새로 인제 내놓은 국가에서 내놓은 거를 보면은 핵심 과제를 굉장히 저는 꼼꼼하게 잘 세워 놓은 거를 봤었거든요. 음. 그때 인제 뭘 얘기했었냐면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슨 뭐 아이를 그냥 많이 낳게 한다거나 낳았을 때 출산 장려금 주는 정도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청년 실업과 관련된 청년 삶과 관련된 음음음. M4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 세대에 대한 복지 문제랑 그리고 주거 문제, 그리고 음. 근로 환경 문제, 음. 그리고 양육 문제, 음. 나아가서는 자녀들 교육 문제, 그렇죠. 교육비와 관련된 그 모든 네. 것들에 대해서 다 사실은 예. 계획을 세워 놓기는 했거든요. 그래요? 세워 놓기는 했어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렇구나. 세워 놨다기보다 방향을 세워 놓기는 했는데 그게 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이전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제 캠페인을 통해서 인제 "국가를 위해서 애를 많이 낳아."라는 식으로 인제 얘기를 한다든지 네. 이런 식의 인제 아주 낡아빠진 네. 그런 인제 캠페인이나 네. 네 그런 정책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네. 그런 인식들이 사실은 음. 최근에도 저는 되게 뭐 여러 인제 방송에서 공직자들이나 아니면은 국회의원들이 가끔가다 인제 말할 때에 그런 것들이 언뜻언뜻 비춰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음. 자기가 뭐 자식이 뭐 3 명인데 "저 애국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인제 뭐 얘기를 예, 한다든지. 그런 거 많았었죠. 맞아, 그거 맞아. 자체가 인제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인데 네. 어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그럼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안 낳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는 애국의 반대의 선택을 했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사실 수도 있죠. 그런 방식 자체 접근 방식 자체가 사실은 되게 낡았고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쾌하게 들릴 수 있을 음. 그런 인제 시대인 건데 아직 그거에 대한 팔로우업이 잘 안 되는 모습들을 종종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어쨌든 정부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어쨌든 기본 방향은 세워 놓은 게 있고 방향도 저는 크게 보면은 잘못되진 않았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인제 체감할 수 있는 그 실질적 효과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또 대표적으로 뭐 아까 네. 말씀드렸던 거 중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아니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아 괜찮나요? 네. 아니 제가 그러니까 갑자기 그 너무 네. 계획을 그렇게 네. 잘 세워 아니 저 계획을 그렇게 잘 세워 놨는데 네네. 왜
이렇게 표현은 될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미봉책 같은 진짜 네네. 이게 넷째가 2,050만 원이지 뭐 첫째는 2,300만 원인데 사실 그렇게까지 300만 원은 솔직히 이렇게 네. 얘기하면 또 아닌 것 같긴 한데 저희가 하여튼 2, 자체를 수익 300만 원, 조절하냐고. 그러니까 2, 이거는 300만 원은 어 솔직히 아니 호로록 그러니까 날아갈 수도 있는 돈 아닌가요? 그걸로 맞아요. 무슨 뭐 예, 맞아, 맞아, 맞아. 자녀가 무슨 뭐 태어나서 그 이후를 뭐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무슨 음, 뭐 전혀 음, 밑바탕이 될 만한 돈도 아니거니와 그냥 축하해 주는 거 정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왜 근데 방금 전에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다 죄다 미봉책 같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그런 모습이 사실은 이 저출산 문제만 보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국가에서 어쨌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뭐 청년의 삶과 뭐 근로 환경 이런 것들도 그렇죠. 다양하게 제가 네,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중에 네, 대표적인 게 사실은 주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 한 몸을 이렇게 그냥 안전하게 음, 바람 안 맞고 풍찬 음, 노숙하지 않고 음, 이러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건 뭐 어떻게 된다 쳐도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주거 환경을 그러니까. 갖춘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아니, 그게 거의 인생 목표 아니었어요? 지금도 약간 그, 그렇지 않나? 뭐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싶어도 이제, 난 일이 아니고. 근데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최근에 이제 많은 논란 같은 것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런 거에서부터 그러니까 한 발은커녕 반의 반발짝도 나가기가 힘든 이런 상황에서 음, 이 다양하게 그러니까 방향을 설정해 놓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효과적인 대책을 당장에 보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거죠. 네. 무슨 지금 말씀인지 주거 알겠어요. 하나만 봐도 그런데 뭐 아, 교육은 뭐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육도 난제고 주거도 맞아. 난제고 게다가 무슨 그러네. 뭐 근로 시간이나 그리고 음, 또 무슨 뭐 음, 주 몇 시간 일하냐 음, 아니면은 뭐 최저임금 올리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난관이고 음, 그런 거 하나하나 이제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얘기만 하면은 네, 또 무슨 그렇죠. 철지난 무슨 빨갱이 논쟁이 막 벌어지고 그러니까요. 도대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져나간 게 89년인데 지금 2020년인데 아직도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네. 이게 이게 참,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음, 다 난제이기 때문에 방향 설정은 뭐 그래도 잘 고민해서 이제 만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현실화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리고 최근에도 아, 기사 보니까 안양시인가 어디에서도 시민 참여단을 아예 어, 모집해가지고 이 네, 그 네,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네, 관련해서 이제 맞아요.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사해 차라리 그게 보면은 낫지 않아요? 이게 그것도 너무 낫죠. 개인적으로 가나? 아니요. 아니, 저도 낫다고 봐요. 저도 낫다고 보고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원인을 음, 파악한다는 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좋은 방향이라고는 보이지만 저는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여기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그 정책 위키에서 볼 수 있는 이 저출산 대책의 내용과 크게 다를 것이냐?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 기본적으로 정부도 알고는 있다는 거예요. 아, 알고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이제 사사건건 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음, 참 앞으로 나아가기가 정말로 힘들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말. 네, 예, 잘 짚으신데요. 아니, 그러면, 요거 하나 잠깐만 얘기하고 가야 돼요. 이게 기사에서 이제 저도 좀 찾아보다 보니까 댓글에서 네네, 정말, 정말 눈에 들어오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아까 고모님 말씀하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저는 그게 네, 진짜 가슴에 와서 팍 꽂혔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마 이거 들으시면 좀 웃으실 것 같아요. 그냥 워딩 그대로 할게요. 네. 허경영이 애 낳으면 삼천 주잘 때 다들 웃더니 이거였어요. 이거 맞지 않아요? 그러게요. 네,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되게 좀 와닿았고 그다음에 네, 워킹맘 분들은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한 아이만 낳아도 힘든데 만약에 쌍둥이나 이러면은 사실은 네, 육아를 네, 독박 육아라고 하는데 여자들이 다 맡는다는 거죠. 남자들이 도와준다고 맞습니다. 해도 사실 네네, 그게 도움이 안 맞습니다.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분들은 또 다음날 일하셔야 되니까 주무셔야 되고, 이게 그럼요. 성별을 가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음,
그 OECD랑 보건복지부 이렇게 같이 조사한 자료 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도 그 OECD 관련 관계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더 많이 낳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문화가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 육아에 얘기를 안 대해서 하고 끝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 네, 얘기도 정말 본질적인 그렇죠. 이유 중에 저는 맞아요.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사실은 왜 되게 이상한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학창 시절에 다 기억하잖아요. 반에서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 얼마나 많아요. 필기 정말 잘하고, 많죠. 정말 능력 있고, 많죠. 정말 똑똑하고, 음, 정말 이 사회가 바라는 인재에 맞게 정말 차곡차곡 자기 실력을 쌓아나가는 그런 여성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쌓여왔잖아요. 음, 그런데 그런 인재 비율이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어, 공무원이든 고위공직자든 국회의원이든 어딜 가든지 간에 정말로 그만큼 반영이 되고 있냐고요. 그 얘기는 여성들이 그렇게나 교육을 많이 받고 성장도 해서 인재로 컸는데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전 누구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음, 그런데 그렇게 말하자면은 사회가 이렇게 어, 자기 이렇게 한껏 이제 성장된 이러한 여성 인재들을 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네, 그래도 그러니까 핸디캡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뭐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낳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여성들에게는 저는 지금도 상당 부분은 삶에 개인적으로 키워왔었던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결코 이제 여성분들 개인의 어떤 이기적 선택이나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건 정말 이중의 폭력인 거고, 그렇죠. 네, 기존에 있는 사회가 지금 우리 여성분들이 인재로 성장한 것을 얼마나 못 받아줬길래, 그리고 음, 이 인재로서 활동하는 것과 어, 아이를 낳고 이제 가정을 꾸리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상충되는지를 지금의 네. 현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네요. 그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정말 음, 국가로서 장래가 없다고도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아, 이거는 정말 진짜. 몇 번을 강조해도 음. 지나치지가 않은 거고, 모두가 이게 얼마나 지금 이상한 현상인지에 대해서 봐줘야 된다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3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 네, 아닌 다른 나라 음, 사람이 봤을 때 그런 문화가 사라져야 된다라고 콕 집어서 네, 지적을 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많은데 만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내가 그 정도로 똑똑하고 이 음, 사회에서 이제 교육도 많이 받았는데 누가 음, 그거를 그렇게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교육받는 게 싼 것도 아닌데 그거를 도대체 음, 누가 포기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누가 포기할 만큼의 리스크를 지고 싶겠냐고요. 합리적인 그러니까요. 개인이라면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맞아. 진짜. 그렇다면은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경력 단절 문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이제 여성들이 인재로서 성장하는 거에 발맞춰서 인재로서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하면서도 가정을 얼마든지 꾸릴 수 있게 음, 하는 음, 정책. 음, 그것만큼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정책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음, 한마디로 저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요. 네. 하나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게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요. 네. 첫 번째는 주거 문제고요.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는 노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벌어들이는 소득이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보다 확실하게 어느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음, 보여줘야 된다는 거. 한마디로 노동 환경과 음, 관련된 문제. 음,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도 보는 게 바로 그 성평등 문제예요, 사실은. 음,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 가지가 같이 함께 네. 변화하고 성장하지 못하면은 정말로 앞으로 더 무서운 결과가 음, 굉장히 빠르게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거라고 저는 이거 뭐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 그냥 논리적으로 보이는 결과라고 저는 봐요. 서유럽 어디 선진국에서는 주 3일 네, 근무를 논의를 네. 하고 있다고 몇 년 전에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도 최근에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근데 네덜란드였죠 아마? 예, 우리나라에서는 예, 실현되긴 힘들겠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말씀인지 잘 들었고 너무나 깊게 분석을 해주셨다고 판단이 드는데, 네. 출산율 증가만이 국가 경쟁력의 제고 해소법일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어도, 그러니까 뭐 네. 기술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더 다른 방향으로 더 국가가 발전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충분히 그렇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헐리우드 액션 영화에 미친 과학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지구를 위해서는 인구가 이렇게 많으면 안 되지 않나? 막 이런 아, 생각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인구가 이제 줄어든다는 게 되게 양가적인 감정을 갖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구 입장에선 좋은가? 막 이런 생각을 막 들기도 어, 하는데, 그러니까 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수가 전체적으로 이제 줄더라도 오히려 이제 적은 인구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으면 그게 더 국가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한 거 아니야. 세계적인 음, 어떤 전지구적 차원에서 보자면 더 바람직한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노동의 어떤 효율성을 더 높여가지고 인구가 적어져도 이제 산출될 수 있는 이제 가치를 더 음, 높이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네. 하물며 기술 발전이나 아니면 뭐 AI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발전 속에서 결국에 인간 노동의 많은 부분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는 이런 그렇죠. 시대에서 오히려 많은 수의 이제 실업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양산할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적은 인구로 효율성을 높이는 게 더 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음, 입장들도 얼마든지 음, 가능은 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아직까지도 이게 뭐 앞으로 바뀔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닌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어쨌든 가정을 꾸리고 뭐 그리고 이제 인구 음, 재생산이라고 하는 이런 보편적인 욕망 이런 용어로 써도 되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편적인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어쨌든 기회가 경제적인 이유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부정적인 어떤 네. 동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거세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인구의 증감 뭐 그리고 뭐 국가의 발전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네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 기본적인 그러네요. 삶의 어떤 지향을 아,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국가가 도대체 왜 존재해야 되는지 모르는 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네. 우리가 뭐 결혼과 출산과 육아와 이런 것들을 인간다운 삶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 넣을 수 있다면, 범주 안에 넣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걸 위해서 당연히 국가적으로 노력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음, 경쟁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요. 네. 그냥 그러네요. 인간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음, 네. 그래, 맞아. 우리, 넓게 본 김에 하나만 네. 더, 만약에 그러니까 정말 뭐 소수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야, 네. 국가가 아니면 지자체가 돈이 없는데 짜내서 네. 준다는데 네. 준다고 해도 뭐라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뭐 출산 장려금 관련해서요? 출산 장려금 관련해서 어.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너무 이상한 소린 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돈을 주는 주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주체도 준대도 뭐라 그러냐, 이렇게. 아니, 그러면은 주체라기보다 거꾸로, 시민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도,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없는 시민분들 돈 중에서 짜내서 그러니까, 줬는데, 너네는 어, 줘도 뭐라 그러냐,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대화체로 똑같이 이제 반박을 한다면, 네. 그게 네 돈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거는, 각출한 건데, 네. 당연히 우리 동의를 받아서 효율적으로 써야지 그게 네 아, 돈이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효율적으로 쓰자는데 그게 무슨 소리니? 라고. 무슨 소리니? 네. 아, 잘 쓰자는데 네.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고모님 너무 감사드려요. 자체 심의를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가요? 총평 한 말씀 해주세요. 총평이, 벌써 총평인가요? 네, 총평입니다. 그래요? 약간 좀 아쉬운데. 그래. 그러니까 이게요, 네. 사실은 주거 문제도 사실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답답하죠. 네, 교육 문제도 답답하죠. 마찬가지고 주거 문제도 마찬가지고, 음.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사실은 보고선 너무 조금 이렇게 울컥했던 장면이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뭐였냐면 아까 전에 제가 아이를 낳고 출산하는 거를 보편적인 욕망으로 볼 수 있다면이라고 전제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께서 방송에서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욕망 중에 하나가 재산을 증식하는 거래요. 근데 난 이 얘기를 듣는데 네. 그리고 이 재산을 증식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무지막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 이틀인 거예요? 젊은 청년들도 네. 9억 이상의 집, 뭐 갖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자기가 네. 대출 받아가지고 더 큰 집으로 옮기고 싶다는데 왜 음, 그러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음,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뭐 그런 욕망도 추구할 수 있는 사회 좋죠. 멋있죠. 음, 근데 좋기는 한데 근데 그거보다도 더 기본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욕망이 그런 말하자면은 더 큰 집에서 살고 부동산을 통해서 더 많은 재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의 추구 과정 속에서 좌절된다면 그건 더 안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 그냥 재산 증식의 어떤 욕망도 물론 좋지만 그 과정에서 만약에 더 기본적인 어떤 욕망, 욕구들이 제한되고 인간다운 삶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음, 상황이 더 증가하고 있다면은 이런 얘기가 조금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그러니까 부동산에 있어서든 이런 거품들을 조금은 더 가라앉히고 모두가 적어도 안락하게 음, 자기 주거 음,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음, 정책들을 더 공격적으로 펼치는 거에 대해서 왜 그걸 그렇게 무지막지하다고까지 얘기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음.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돈 많은 사람이 죄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죄는 아니죠. 죄는 그, 아니죠. 그건 어떻게 그것도 거꾸로 능력이지. 근데 그거는 거꾸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을 한 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젊은 사람들은 그럼 무슨 죄냐 도대체. 이렇게도 거꾸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안락하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안정적인 공간 속에서 내 삶의 장기적인 계획을 추구할 수 음, 있을 때 저는 음, 가정 계획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럼요.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왜 우리도 아무리 짧은 계획 세우더라도 친구 만나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럼요. 카페부터 찾지 않습니까? 예. 일단 아주 안락한 환경에서 커피 한 잔 놓고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어야 당장의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는 게 우리잖아요. 음, 그런데 인생이 10년, 20년, 30년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안락한 자기 공간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계획을 세우지 못하게 막는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거에 대한 문제도 이거 결코 그냥 재산 증식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게 이거는 그 기본적인, 네. 네.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음, 관련된 거고, 저출산 문제와 관련이 된 거고, 모든 것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는 거를 음, 조금은 간과하지 말고 음. 정책적으로 잘 조화롭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저출산과 관련된 어떻게 보자면 총평? 견해시군요. 네, 평평, 최종변이라고 최종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게 우연찮게 이제 얼마 후에 결혼을 앞두신 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남자들은 이제 집을 마련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할 때, 네. 그리고 여자들은 가구, 음. 뭐 들어가는 것들, 뭐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쵸.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참 네, 재밌을 때가 많아요. 결혼 비용이, 그러니까 보니까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여자가 이제 응, 5천만 원 응, 정도 들고 네. 남자분은 더 많이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집을 마련해야 네. 되니까. 네네. 네. 그 잠깐 생각이 나서 여담으로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도 보면은 참 바뀌어야 될 게 또 막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네. 약간 이런 음. 말이 조금 역시 또 굉장히 논란이 생길까 봐 네. 두렵긴 하지만 네. 약간 원시 사회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원시사회요? 누구는 뭘 이렇게 준비하고 음. 어떤 성별은 뭘 준비하고 막 이런 음. 게 음. 참 이거 왜 이런 음. 걸까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들기도 해요. 동의해요. 네. 네. 이것도 좀 동의합니다. 웃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게 인제 이름만 쪼끔 바뀌면은 음. 확실히 인제 원시 사회와 더 가까워질 텐데 예를 들면 뭐 양과 소 몇 마리 뭐 이렇게 인제 바꾸면은 거의 인제 뭐 비슷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그러네요. 들어서 네 원시 아 사회의 네. 어떤 그 마치 인제 아. 결혼이라고 하는 게 응. 어떤 사랑하는 두 주체가 함께 요즘에는 파트너십을 맺고서 인제 음. 미래를 꾸려나가는 음. 그런 게 저의 세대에서는 이게 뭔가 더 아닌가 봐요. 맞는 설명 같은데 아니 근데 뭐지? 네. 이것도 네. 정말 옆길인데 요즘에는 네. 또 그 네. 이제 고모님도 이제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게 네. 명품 가방을 선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비 음. 신부한테.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브랜드를 얘기해도 되나? C 브랜드 있잖아요. 여성의 네. C 두 네. 개 이렇게 있는 거 그게 제일 네. 비싸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점점 더 그러니까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인 결혼을 하기 위해서도 너무나 네. 필요한 게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약간의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들 어떤 건지 알죠? 예. 네네.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걸 그냥 음. 곁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방금 전에 사실은 원시 사회와의 어떤 비교 같은 거는 네. 어떤 측면에서 사실은 언급하기도 한 거냐면은 그런 쪽에서 우리 의식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잖아요. 룸메이트를 음. 사실은 대학교 때나 음. 이렇게 같이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더 사실은 경제적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요. 근데 저는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자면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살 룸메이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은 사실은 더 경제적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진짜. 근데 왜 돈을 들여서 하느라고 이거를 보여주겠지. 오히려 더 경제적인 거를 경제적인 이유로 못 하게 되는지 말장난 그러네. 같지만 네 이런 이상함이 종종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 그런 허례허식들을 쪼끔만 음. 버려버릴 수 있고 좀 더 개인이 개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은 음. 오히려 더 쉽게 결혼할 수도 있고 함께 인제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미래를 함께 꾸려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명 아이 키워서 뭐 2 억이 든다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2 억이 아니라 한 명당 4 억이래요. 네. 그런데 그래요? 우리 네. 옛말 그런 거 하나 없다고 너무 아날로그식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 우리 네. 그런 말 있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그 마을 사람들이 같이 키운다. 그러니까 우리 그럼요. 사회가 네. 현대 사회가 좀 그렇게 네. 아이 키울 수 있는 아이를 마을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저는 국가를 넣으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네. '국가가 같이 키워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어. 생각을 해요. 아니 예. 왜냐하면 개인이 이걸 해결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파이가 커진 거지. 아니 그리고 개인이 뭐 이름만 바꾸면 국민 아닌가요, 국민? 국민이죠. 국민이면은 나라의 아.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왜 키우는 건 혼자 키웁니까? 국민을 통해서. 국민을 통해서 돈을 벌어 들여서 그걸 나누고 운영하는 거면은 음. 그러면 애 낳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하나의 국민을 재생산하는 거에 있어서 음음음음. 당연히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가 맞죠. 예. 음. 네. 그러니까 국가가 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키워주려고 하는 태도? 저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한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이 이제 4 회째 방송이었는데 주변 반응은 좀 네. 어떠세요, 고모님? 주변 반응이요? 네. 설마 뭐 극비로 저는 하고 하시는 건가요? 극비는 아닌데요. 굳이. 굳이 알리려는 생각도 안 해 봤어요. 제 주위에서는 되게 "고모님 네. 목소리가 너무 좋다." 뭐 제 되게 목소리가요? "발음도 되게 네. 쏙쏙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 주세요. 정말 친절하신 네. 분들이네요. 그래서 생각을 해 봤는데 네. 오늘 클로징은 그 네. 고모님이 네. 성시경처럼 잘 돼요. 이건 아닌가? 지금 한창 방송이 잘 나가야 될 시기에 그런 방송에 해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 이거 거는 뭐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심지어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유튜브 영상에 제 얼굴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네. 단지 주변 몇몇이 목소리가 좋다고 얘기했다는 이유로 아 그런 망언에 가까운 망언입니까? 네. 그럼요. 잘 어우 자요는 이미 네. 그냥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 네. 사람의 어떤 그쵸. 지적 재산권 같은 것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아
네. 제가 성시경 씨 팬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아, 그 그렇군요. 나중에 혹시 뭐 마음 바뀌면 얘기해 주세요. 네, 바뀔 일은 없을 것 아니, 같고요. 나중에 네, 따로 혼자 연습하셔가지고 되게 막 네, 버터틱하다 이런 거 막판에 이렇게 네. 하나 딱 끼워드릴게요. 잘 자요. 뭐 청취자 여러분 아, 잘 자요.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네,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도 뵙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